그리고 목구조, 나무 구조죠. 이것의 장단점, 이거 한번 나왔었는데 재료할 때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구조 벽체 보도록 할게요. 목구조 벽체는 자 먼저 기둥부터 한번 볼게요. 기둥은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말 그대로 여기 세워진 기둥, 이런 것들이 기둥, 수직으로 이 건물을 잡아주는 아이죠. 그리고 토대라는 것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초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기둥은 목구조, 기초는 콘크리트 구조 일 경우에 여기서 목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초 위쪽을 한번 잡아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토대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칠 때 이렇게 미리 갈고리를 건 볼트를 걸어서 이것을 시공을 한 다음에 목재에 구멍을 뚫어서 이것을 끼우고 볼트를 딱 끼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둥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앵커볼트로 기초에 긴결한다라고 했죠. 이 앵커볼트가 갈고리처럼 끼워진 이거고 머리에 볼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긴밀하게 연결한다입니다. 당연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토대는 기둥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기둥을 받치는 아이잖아요. 근데 토대가 더 작아버리면 기둥이 이만한데 토대가 요만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또는 같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둥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통제기둥. 통제기둥은 만약에 2층 건물입니다. 이럴 때 1층부터 2층까지 통째로 연결하는 거, 그것이 통제기둥입니다. 위층까지 한 개의 부재로 된 기둥, 그리고 평기둥은 한 층만 받치는 것이 평기둥입니다. 층돌이에 의해, 층돌이라는 것은 이 층을 구분하는 가로 부재, 이것을 층돌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로 부재는 전부 돌이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기둥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셋기둥입니다. 약 50c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요. 이 셋기둥이 들어가야 여기에 널을 붙여서 벽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기초판 형식 중 1열의 기둥을 받치는 것은 줄기초. 계속 나오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 가로로 진행되는 것은 전부 돌이. 층돌이는 층을 구획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층돌이에요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다 층돌이. 층을 구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깔돌이와 처마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돌이는 여기 요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부재, 요게 지금 지붕 틀인데요. 이것을 밑에서 받치는 것이 깔돌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깔려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깔돌이입니다. 자, 그리고 처마돌이는 요 처마 위쪽에 이렇게 평보가 있고 처마 위쪽에서 또 가로로 진행하는 것이 처마를 잡아주는 처마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진행하는 건 모두 돌인데요. 이렇게 가로로 층을 구획하는 것은 층돌이, 지붕틀 밑에 깔려 있어요. 깔돌이, 그리고 처마 위쪽에 있습니다. 처마돌이, 이 부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가세라는 게 나와요. 대각성 빗재로 수평력에 대한 보강 부재로 가장 강력합니다. 45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고요. 대칭되게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3개. 가세라는 것은 이렇게 대칭되게. 혹시나 옆에서 미는 힘이 발생되면은 이것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가세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옆에서 뭘 밀어도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요 가세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목 구조예요. 나무로 만든 구조. 자, 일단은 기둥을 이렇게 세울 거고요. 보통 한 1.8m 간격?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붕 틀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붕 틀을 잠깐 보시면 여기 왕대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그림 제가 잠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라는 것은 이렇게 슬랩을 받치는, 가로를 받치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시읒자 형태로 보를 하나 잡아줍니다. 이것이 시읒자 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진행하는 보가 있어요. 평평하게 진행해요. 이것을 평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부재들을 세로로 달아내리는 부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세로로 달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대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들은 보, 시읒자보, 얘는 평보, 그리고 세로로 내리는 이 제일 큰 거, 이거 대공인데요. 제일 크다고 왕대공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달아내렸어요. 이렇게 옆에. 이것은 달대공입니다.
똑같은 대공이고 똑같은 목재고 똑같은 세로부재인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빗대서 잡아주는 부재가 들어갑니다. 얘들도 대공인데 빗대었다고 빗대공 이렇게 부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를 이제 1.8m 정도 간격으로 계속 배치를 해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종돌이라고 하는 아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마룻대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지붕 틀들을 연결해 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크게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재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지나가는 도리. 도리는 가로 부재는 전부 다 도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세로 부재는 대공이라고 부르고 얘들은 보고.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간 이거 종돌인데 다른 말로는 마룻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간에 한 번 더 가로 부재가 이 부재들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잡아주는 아이, 이 아이는 중간에 있어요. 중돌이입니다. 물론 하나는 아닙니다.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처마 위에 올라가는 이것이 처마돌이, 밑에 깔려있는 것이 깔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밀실하게 짜맞춰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구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석가래,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판을 덮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기와가 올라가고요. 그 위에 흙으로 이렇게 경사를 잡아서 기와를 얻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압축재와 인장재라는 게 나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읒자 형태 또는 빗대공 이런 것들이 보통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보, 왕대공, 달대공 이런 것들은 인장력을 받아요. 어떻게 인장력을 받나? 위에서 부재가 누릅니다. 또는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뭐가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 왕대공을 눌러서 평보를 누르게 됩니다. 평보를 누르게 되면 위에서 이미 압축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보는 압축력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됩니다. 이 왕대공이 눌렀을 때. 그러면 이 부재가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아래쪽에서 발생을 해요. 위쪽에서는 압축력이 발생, 아래쪽에서는 인장력이 발생, 당기는 힘, 이 인장력입니다. 그래서 요 평보에서 그 인장력을 받아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시읒자보와 평보의 이 부분입니다. 맞추는 방법이에요. 안장맞춤.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뒤에 그림이 한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강철물은 그냥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듀벨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목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단력에 견디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발생되고 이렇게 받치고 하면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듀벨이라고 하는 철물을 링처럼 딱 끼워주면 이 전단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부재입니다. 듀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읒자보예요. 아까 방금 그렸던 얘는 평보예요. 이렇게 평보는 양쪽을 경사지게 파고요. 시읒자보는 양쪽을 튀어나오게 팝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안장맞춤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빗에는 이렇게 비읍자처럼 철물을 대서 잡아주는 거고요. 이 왕대공이죠. 그런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걱볼트, 지붕보와 처마돌이. 그림에 나오는 것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듀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전단력의 저항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목구조 계단 보도록 할게요. 나무로 만든 계단입니다. 계단 멍에라는 게 나오죠. 계단의 이 폭이 1.2m가 넘을 때 굉장히 넓은 계단이죠. 그럴 때 자꾸 디디면 이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멍에라고 하는 부재를 한번 대줍니다. 이 멍에라는 용어는 목구조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올 건데 밑에 받쳐주는 가장 큰 부재가 멍에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는 부재는 장선, 순서가 멍에, 그 다음 장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계단 밑에 들어가는 이 보강재라고 해서 이것을 계단 밑에 들어가는 멍에, 계단 멍에고요. 무조건 넣는 거 아니고 나비가 폭이 1.2m가 넘을 때 그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음과 맞춤과 쪽매 이것도 계속 나오는 말이라서요. 보면 이음은 같은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
맞춤은 직각이나 경사로 맞춰주는 것. 그래서 방금 나왔죠. 안짝 맞춤. 경사로 맞추는 것도 맞춤. 그리고 쪽매는 널 재를 옆으로 대는 거예요. 우리 마루판 짜 맞추기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홈을 파요.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을 쪽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라는 용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산지는 뭐냐면 있거나 맞출 때 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늘고 긴 나무 못을 사용하는데요. 엇걸이 산지음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엇갈리게 목재를 연결해주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럴 때 부재를 보시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구멍을 좀 뚫어요. 일정하게. 그런 다음에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촉을 갖다 끼웁니다. 요게 산지예요. 딱 끼워버리면 요 잡아당겨졌을 때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지, 이것이 나무 못이고요. 엇걸이 산지음은 엇갈리게 해서 중간에 산지를 끼우는 것. 그것이 엇걸이 산지음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단의 모양은 일자로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요. 고든 계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아파트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올라가다가 중간에 참이 한번 있고요. 한번 꺾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꺾인 계단. 그리고 소라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도름 계단. 어디 원룸 복층 올라갈 때 아니면 옥상 올라갈 때 이럴 때 많이 쓰는 가벼운 구조이기도 하고 좀 규모가 큰 건축물에는 굉장히 웅장해 보이도록 도름 계단 또는 소라형 계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묵구조 난간 보도록 할게요. 묵구조 바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간 두겁은 난간 말 그대로 두겁이라는 것은 900mm 정도 높이에 있는 손으로 좀 받치기 편한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가는 부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난간 동자는 동자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짧은 기둥을 동자 기둥이라고 불러요. 얘도 일종의 지금 기둥처럼 보이죠. 그리고 끝에 들어가는 이 큰 부재는 엄지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계단 멍에 입체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디딤판과 첼판, 요거 잠깐 얘기한 적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밟으면 디디는 부분 디딤판, 차는 부분 첼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부분을 막아주는 이것이 옆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장이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난간 두겁을 잇는 거예요. 굉장히 긴 부재잖아요. 근데 이 목재를 우리가 한 번에 갖고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올 때 이어주는 방법인데요. 은장,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의 촉을 요 사이에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나빗장 이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을 목재에 이렇게 파고 얘도 목재에 이렇게 파고 해서 요 나빗장을 딱 끼워주는 것이 은장 이음입니다. 양쪽으로 잡아당겨졌을 때 절대 안 빠지겠죠. 뭐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목구조의 구조 부위와 이음 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일단 엇걸이 산지음 굉장히 특이한 아이인데요. 이것은 기둥을 잇는 것이 아니라 토대나 처마돌이, 중돌이 등 수평력에 저항하는 아이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아까 그림 잠깐 그렸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어주는 건데요. 이것은 중간에 촉을 끼우기 때문에 옆으로 잡아당길 때 좀 유리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아니에요. 기둥은 수직 부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토대나 가로 부재인 도리, 처마도리, 중도리, 가로로 가는 부재는 전부 도리. 그래서 엇걸이 산지음은 그런 것에 주로 쓰이는 것이고 기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